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서 엄청난 금액의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선물은 핵과 관련된 건 아니고 석유, 가스와 연관된 거라고 말했는데요.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15개 요구사항을 이란에 전달했고 한 달 휴전을 선언한 뒤 협상을 벌일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협상 대표는 누가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위 쿠슈너를 지목했지만 이란 측은 벤스 부통령을 선호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They did something yesterday that was amazing, actually. They gave us a present, and the present arrived today. It was a very big present worth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No, it wasn't nuclear related. It was oil and gas related. Yeah, it was regulated to the flow, to the strait. 미국이 한 달간 휴전을 선언하고 협상을 벌일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 측에 15개 요구 목록을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란으로부터 놀라운 선물이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했는데 핵 관련은 아니고 석유, 가스와 관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글쎄요, 저도 궁금한데요. 요즘 이제 흐름을 보면은 협상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거의 종전 분위기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애초에 목표였다고 되어 있는 레짐 체인지나 아니면 핵 관련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이제 자원, 에너지 자원 문제라든지 현실적 문제들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네. 실제로 이제 성과 있게 이 전쟁이 종전이 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데 내가 역할을 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최근에 이 석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뿐만 아니라 증시도 출렁출렁거리고 있고, 그래서 다목적 포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미국이 작성했다고 하는 15개의 그 종전 협상의 목록이 작년에도 6월 달에 한번 12일간의 전쟁을 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나왔던 핵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도저히 이란이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주로 포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현실적 협상안 이런 거를 이란 측에다가 이렇게 우회적으로 좀 의사전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명목적인 협상안 밑에 물밑 협상안이 따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한 달간의 휴전을 선언하고 협상할 것이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온 건데, 어제는 또 닷새 동안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했거든요. 또 일각에서는 4월 9일에 전쟁을 종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트럼프가 이스라엘 가서 민간 훈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별의별 해석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지금 그저께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우리 시간으로 22일 날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라. 그러지 않으면 48시간 내에 이란의 에너지 시설 발전소 맹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은 다시 이게 이란에서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닷새간 연장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협상 국면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트럼프가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당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이란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왔을 거예요. 이거 풀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진전된 거는 비적대적인 선박에 대해서는 지금 통과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거 정도 가지고 놀라운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거는 핵이라든지 미사일과 관련된 게 아니라 석유가스와 관련된 거다 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어찌 보면 베네수엘라 모델을 삼으면은 미국 트럼프가 결과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석유가스 에너지에 대한 통제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란에서 먼저 제안을 왔다고 트럼프가 얘기했던 걸 액면 그대로 물으면은 아마 하르그 섬에 있는, 거기가 이제 이란의 석유 시설 한 90%가 있는 곳이거든요.
이란에 있는 하르그 섬에 대한 이 석유나 가스 부분과 관련된 뭔가 미국의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겠다는 것까지 오지 않았나 싶고요. 우선 당장은.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김영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파키스탄을 통로로 해서 15가지의 요구 조건들을 가지고 하는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되는 네. 그래서 아마 이제는 이 본격적으로 협상 국면으로 넘어간 것 같긴 해요. 네. 지난번 우리가 나왔을 때 다뤘던 게 미국이 트럼프가 원래는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중국 방문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네. 중국 방문을 5, 6주간 늦춘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4월 말까지 정도 늦추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대체로 이 4월 말까지는 이 전쟁을 끝낸다. 빠르면은 뭐 제가 보건대는 4월 초에도 이 협상이 진전되면은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란의 에너지 통제권을 일부 가져오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지금 트럼프 말만 들으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지만 오늘 주한 이란 대사를 만나고 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보면 15개 합의안 놓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건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란 대사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래요. 오늘 15개 항을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냐라고 제가 물었는데 저희들이 네. 페이크 뉴스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덧붙였냐면 그런데 중재국이 중재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협상을 하고는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상하고 있는 중재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협상이 이제 진행되는 거는 사실인 것 예. 같고요. 중재국은 있지만 15개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페이크 뉴스라고 분명히 맞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가 말했다고 만나고 오신 김영배 의원님이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공식 스피커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대체 누가 물밑에서 협상에 나서고 있는 걸까요? 앞서 트럼프는 자신의 사위가 이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란은 벤스 부통령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CNN은 이란 측이 트럼프 행정부에 위트코프나 쿠슈너와 다시 협상을 진행하고 싶지 않으며 대신 벤스 부통령과의 협상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미국이 핵 협상을 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공격을 진행한 만큼 당시 협상을 하던 이 두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데다 벤스 부통령을 전쟁 종식에 공감하는 인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위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죠.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의 남편인 쿠슈녀는 유대인입니다. 공식 직함도 없지만 중동 협상의 실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백악관 수석 고문으로 중동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이란 포위망을 구축하는 등 중동 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We've had very strong talks. Mr. Witkoff and Mr. Kushner had them. They went, I would say, perfectly. 네, 이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사위랑 얘기하기 싫고 벤스 부통령과 협상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뭐 이란이 협상 대상자를 고를 수 있다는 것도 좀 흥미롭긴 한데 왜 벤스 부통령을 좋아할까요? 뭐 신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트럼프도 얘기했듯이 트럼프가 벤스도 관여하고 있고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도 관여가 있고 자기 사위와 그리고 위트코프 중동 특사도 다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 관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다방면으로 지금 파키스탄을 통해서 파키스탄이 중재하는 라인이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이란하고 직접 또 하는 라인이 있을 거래요. 그런 놓고 보면은 아마 여러 채널들을 가동하면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거고 그러나 이란이 결과적으로 누구랑 최종 협상 대상자를 찾을 거냐라는 데서는 어찌 보면은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이 트럼프의 사위라고 하는 사위는 이제 유태인이잖아요. 지금 이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미국을 이스라엘이 끌어들여서 한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맞아요. 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마 지난번 협상 과정에서 뒤통수를 맞았다고 이란은 생각할 거예요.
2월 28일 날 협상하고 있는 과정에서 맹폭을 받았고 또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전쟁이었다고 하면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트럼프의 사위를 협상 파트너로 삼는 건 좀 껄끄러울 거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벤스 부통령이 새롭게 부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누가 협상의 파트너로 하느냐도 이게 심리전의 문제지 협상을 타결시키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이란도 타격을 입을 만큼 많이 입었고요. 지금 이란도 아마 제가 보는 데는 지금 지도부도 지금 1차 참사, 2차 참사, 3차 참사를 통해서 지도부도 거의 괴멸된 상태인데다가 어마어마한 지금 이란 내에 이 핵심 시설들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지금도 재건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지금 미국이 지상군까지 딱 투입 준비를 하면서 이제는 정말 발전소하고 에너지 시설까지 타격하겠다고 하니 이란도 이제는 더 이상 협상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고요.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 전쟁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레짐 체인지란 거는 포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미국도 이란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 정도의 타격을 가하고 그리고 에너지 부분들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오는 실리를 통해서 이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그 양자의 어떤 지금 막판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막판 협상에 와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창구를 누구로 할 거냐. 이거 협상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 창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 벤스는 미국 내 마가 세력의 대표적이죠. 대표입니다. 근데 마크 루비오도 그렇고 쿠시너도 그렇고 이 전통 이 소위 미국에 있는 공화당 세력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 세력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라고 미국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왜 도대체 쓸데없는 남의 전쟁에 관여를 해가지고 미국의 국력을 낭비하느냐. 이게 마가의 핵심 주장이거든요. 따라서 벤스 부통령이 이란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파트너로 아주 적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란 대사도 일관되게 이스라엘을 비난하더라고요. 이 전쟁의 핵심 문제의 주적은 이스라엘이다. 결국 네타냐후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전쟁을 했다.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의 로비스트가 이 전쟁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역할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과연 협상 대상자가 누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하지만 협상하는 장소도 궁금합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재를 맡은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첫 대면 협상이 가능할지 왜 하필 파키스탄일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파키스탄이 협상 채널로 떠오른 데는 군부 실세인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의 역할이 거론됩니다. 무니르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석상에서 덕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운 인물로 최근에도 트럼프와 직접 통화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란과 우호적 관계에 있는 파키스탄까지 미국을 위한 물밑 협상에 나서면서 미국이 종전 출구 전략 마련에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르면 이번 주에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건데 왜 파키스탄이 중재국 역할을 자처했을까요? 우선은 파키스탄 스스로가 이걸 중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파키스탄은 지금 이란하고 국경 지역을 한 900km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란으로부터 막대한 석유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슬람 중에서도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는데 지금 이 시아파 무슬림이 지금 이 파키스탄 인구의 한 15%인 2,5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쪽은 계속해서 어찌 보면은 이란하고의 유대 관계를 통해서 빨리 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 왜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이 미국이 지금 이란을 침공하는지에 대한 상당한 분노도 끌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 입장에서 굉장히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필요도 있고 그런데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양쪽으로부터 또 신뢰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파키스탄의 사실은 1기 트럼프 내각일 때는
굉장히 사이가 나빴어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면서 파키스탄 내부의 권력의 축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군부 실세로 알고 있는 야신 무니르 같은 경우는 트럼프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재자로서 이 야신 무니르를 선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란의 입장에서도 여러 중동 국가 중에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우방이긴 하지만은 군사 동맹국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전통적으로 이란하고 파키스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그렇게 알기 때문에 양쪽이 다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그리고 야신 무니르라는 파키스탄의 지금 현재 실세 사령관의 역할 그리고 파키스탄 내에 자국의 휴전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맞아떨어지면서 파키스탄이 중재자로 자연스럽게 나서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두와 적절한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이란의 우방국인데 또 거기에 육군 참모총장은 트럼프와 친하다. 너무 흥미롭습니다. 그러게 무니르라는 이 사령관이 올해 들어서만 벌써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도 하고요. 작년에는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0번 이상 공개 칭찬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니르 장군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에 추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뭐 마음에 쏙 드는 상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동 전체가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금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번 전쟁 더 끌어가지고 이란을 완전히 박살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시아파하고 수니파, 그러니까 사우디는 수니파고 이란은 시아파의 이제 이 본산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소위 얘기 종교 갈등이라고 하는 주도권 경쟁이 중동 내에서 엄청난 긴장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파키스탄이 가장 중재자로 적합하게 보일 거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예, 중재자로 나선 파키스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과 휴전 협상에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육군 파리 공수사단 소속 병력 1,000명 이상의 중동 지역 투입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쟁을 멈추겠다는 건지 계속하겠다는 건지 트럼프의 생각이 대체 뭘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But we're actually talking to the right people, and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You have no idea how badly they want to make a deal. Yeah, well, we're in negotiations, as it turned out. 트럼프 대통령이 82 공수사단 소속 1,000명 규모 병력이 중동 지역에 실제로 투입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까지 협상 낙관론을 부각하면서도 동시에 공수부대와 해병대가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이건 협상을 위한 압박일까요?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는 협상 국면이 협상 국면대로 진행되는데 그런데 이란은 그러면 공격을 안 하냐 하면 오늘 또 텔아비브를 공격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또 공격합니다. 공격하고 그리고 미국은 협상 국면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 하면서 트럼프는 최정예 82 공수사단을 지금 투입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82 공수사단을 지금 레짐 체인지를 목표로 지상전을 하겠다 그러면은 아마 이 전쟁은 엄청나게 더 길어질 거예요. 그리고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양측이 협상을 하면서 서로 포격전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지금 지상군을 투입할 것처럼 최정예 82 공수사단을 지금 이란 앞바다에 딱 파견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보고요. 또 거기에다가 지금 심리전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란인 지금 우리는 협상 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에 대해서 조롱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놓고 보면은 협상과 그리고 군사적 압박과 그리고 심리전이 이 막판에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미국과 협상을 부인하는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편 트럼프의 브로맨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트럼프에게 전쟁을 계속하라고 부추기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SNS에 공개한 영상부터 보시죠.
한 남성이 미사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이렇게 붙이고 있죠. 자세히 보시면 이 사진 하단에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줘,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줘라고 적힌 손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같은 미사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이 뒤따라 나옵니다. Hey Trump, you are fired. You are familiar with this sentence. 네, 이 You are fired. 트럼프 대통령의 유행어를 흉내내면서 미국을 조롱한 건데요. 국영방송을 통해선 미사일로 보이는 물체가 빼곡하게 채워진 이 새 기지의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장기전 대비에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심리전이란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브로맨스를 자랑했던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전쟁을 계속하라고 촉구했다는데요. He's a warrior. He does. Yeah, he's a warrior. He's fighting with us, by the way. Saudi Arabia has been excellent and 네, 자산이 우리 돈으로 약 2,985조 원, 압도적인 재력과 권력을 모두 줘서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는 빈살만 왕세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전은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보도인데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지금 중동 전체에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소위 이제 수니파들의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아예 이참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네. 이란의 영향력을 아예 시합하죠. 제거를 해버리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지금 그런 속내 아닌가 싶은데 조금 전에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 빈살만 훌륭하다고만 하고 답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저게 이제 쉽게 답할 내용이 아니다는 거를 잘 알고 있다는 뜻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상전이 전개되면 수렁으로 들어가게 예. 되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아까 82 공수사단인가요? 1,000명이 투입된다는 거는 예. 2021년도에도 이라크 철수작전 할 때 예. 이렇게 아주 스팟 이제 작전할 때 딱 투입을 하는 부대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2,500명 오키나와에 있는 군인들이 간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특수작전을 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요. 예. 양동 작전을 통해서 압박을 세게 지금 마지막에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왕세자 입장에서는 이대로 전쟁이 끝나면 이란이 중동에서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려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이쯤에서는 좀 종전해야 된다. 이렇게 볼 것 같다고 추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말씀하신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트럼프 조롱하는 사진을 붙인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영상을 공개를 한 거예요. 네, 뭐 지금 이제 협상국면인데 지금 일하는 상황은 이럴 거예요. 지도부가 1차, 2차, 3차 참수까지 당했잖아요. 같이 모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통신 시설들도 굉장히 아마 이렇게 다 파괴돼서 서로 연결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지금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이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경 입장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보건대는 아마 서로 간에 소통이 되지 않아서 협상으로 가는 국면들을 모르고 그렇게 트럼프를 조롱하고 이렇게 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저게 이제 어제까지 국면들은 어제가 76차 이제 발사했고 오늘 들어와서 77차 발사에도 똑같은 조롱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기하면은 대체로 혁명수비대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다는 거는 한편으로 보면은 전쟁을 계속하길 바라는 강경 세력의 이 어떤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건 고도의 심리전이다. 한쪽에서는 결국은 트럼프에 대해서 당신들이 지금 뭐 82 공수사단을 압박하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 항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우리를 백기투항하라는 그런 협상 카드는 요구하지 마라. 이런 어떤 심리전적인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뭐 You are fired, 트럼프의 유행어까지 쓰면서 조롱에 나선 거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의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멜라니아 여사와 래빗 대변인의 최근 행보에 관심인데요. 멜라니아 여사는 또 어린이 인권을 언급해서 이란 초등학교 폭격 사건을 상기시켰습니다. Our new global alliance, this bond,
to positively impact the progress of our children. Our coalition's mission is to empower children by providing greater access to technology and education. The U.S. stands with all of the children throughout the world. I hope soon peace will be yours. 그런가 하면 출산을 앞둔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전쟁이 한창인 지금 예비 엄마의 파티인 베이비 샤워를 즐기는 사진을 SNS에 게재해 일부 부적절했다는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늘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레빗 대변인, 난감한 브리핑을 할 때만 십자가 목걸이를 뺀다는 일부 외신 분석도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에게 친구들이 베이비 샤워를 해주는 이 파티, 의원님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물론 뭐 파티는 할 수 있지만 매일같이 전쟁 상황을 브리핑하는 대변인으로서 좀 부적절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 사회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별로 둔감하다.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국 유학 시절에 보면은 그런 세계적인 뉴스, 이 고통 이런 데 별로 공감하지 못하는 예.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 참모가 저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야 되고요. 특히 영부인들이 미국에서는 전 세계 어린이들 예. 관심이 굉장히 원래 많은 게 전통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뭐 그대로 영부인의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도 네. 사실은 이게 메시지가 굉장히 엇갈리는 예.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예, 멜라니아 여사나 이 레빗 대변인의 행보가 만약에 우리나라 영부인이나 대변인이 이렇게 했다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참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저게 멜라니아 여사가 미국이 2월 28일 날 폭격하면서 이런 학교를 오폭해서 168명의 아이들이 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글로벌 연합 행사에 가서는 마치 우리 아이들, 세계 아이들 다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이율배반적이게 보이잖아요. 뭐 저 부분들은 또 미국은 이게 저 이란의 자작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런데 저 대변인이 하는 거는 저거는 사실은 미국식 문화라고 봐야죠. 미국의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했으면 아마 저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났어야 될 거라고요. 그런데 미국식 개인주의 문화의 산물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이죠. 문화 차이에서 빚어지는 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